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제 회복이 느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백신 접종이 더딘 상황에서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유행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강점을 잃게 만드는 등 아시아의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물가가 잡힐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 중반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마늘, 계란, 쌀 등 식품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석유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전기, 수도, 가스요금이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 서민 생활의 부담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임금 및 단체 협상 난항으로 파업위기에 몰린 HMM이 해상노조와 3차 교섭에 나섭니다. 노조 측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16년 한 차례를 제외한 6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었고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점 등을 근거로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PO 초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의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이 마지막 날에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 12시 기준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을 받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몰린 청약 증거금은 3조 5,778억 원으로 집계돼 같은 기간 공모주 청약을 받는 원티드랩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었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현재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0.65%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가 지금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들어와 주고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이 오늘 좀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긴 조정을 벗어나고 이제 각각 2%, 3%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의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은 지금 하락 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마감장까지 오늘의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될 시크릿 강연에 정재훈 전문위원님,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문자 전송해 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청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반등을 하면서 현재 소폭의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장중에 등락을 반등 반복을 했는데요. 현재는 0.05% 오른 3,22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0.65%의 내림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103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죠.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77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2,169억 원, 기관은 794억 원 현재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885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845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세 보여지네요. 개인 현재 1,927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반도체주, 2차 전지 관련주, 게임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 해운주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반도체주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 대비 0.62% 오르면서 신고가 달성을 했죠.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수출 호조에 오늘은 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고점 우려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상승 흐름의 탄력이 더 붙을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8만 원대로 다시금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8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1.89%의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3.45% 오른 1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DB하이텍 6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현재 2.81% 오름세 보여집니다. 원익 IPS 48,150원에 거래되고요. 3%대 강세입니다. 유진테크 48,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05%의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함께 오름세를 보였던 2차 전지주들인데요. 오늘도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첨보 고객사 수요 증가와 증설들이 반영이 되면서 2분기 호실적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 가져가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MSCI 편입 기대감에 오늘 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산입단에서도 홀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고요. MK전자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2%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솔브레인 1.32% 오른 33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첨보 22만 8,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47% 강세입니다. 에코프로 7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9%의 강세고요. MK전자 현재 4%대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일부 게임주들의 강세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현재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게임 업종의 실적 발표 역시 이번 주 후반과 또 다음 주 중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게임 빅3의 2분기 실적은 지난해 기고 효과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부진할 것이란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부진 영향이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됐고 또 하반기에는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게임주들 일부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또 넷마블이 글로벌 3위 모바일 카지노 게임사인 스피넥스를 2조 5천억에 인수한다라고 밝혀왔죠. 이번 인수를 통해서 기존 주력 장르였던 RPG 게임의 또 캐주얼 게임 라인업까지 확대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1.81% 낙폭이 보여지고요. W게임즈는 1.15% 오른 61,600원에 미투오는 4%대 강세 보여집니다. 6,6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스트소프트 1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82%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철강에 대한 수출세 인상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름세를 기록했던 국내 철강주들이 오늘은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감산 정도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인데요. 현재 포스코는 5%대 낙폭이 보여집니다. 3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제철과 세아베스트 모두 4%대 낙폭 보여집니다. 고려제강 2.02% 내린 2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토강판 6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64%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운주들도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해운주들은 오늘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HMM은 여기에 또 파업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을 키워나갔는데요. 현재 2.98% 내린 3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현재 1.16% 낙폭 보여지고요. 2,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SS 해운 11,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12%의 하락세 보여집니다. 태웅 로직스도 2%대 낙폭 보여지고요. 9,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제일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이 되면서 영향을 받고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18%대 강세 흐름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0.56% 오른 4,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김혜영 캐스터가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과 더불어서 또 철강주, 해운주들은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대형주 안에서도 좀 엇갈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볼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지수 받쳐주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업종에 좀 매수세를 집중하면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로에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오스템 임플란트, 유진테크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BH, 원익 IPS,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객장 상황 좀 살펴봤는데 그동안 반도체에서 작은 종목들은 좀 이미 상승세가 보여졌었는데 그동안 부진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반등 나오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고 또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 한마디 좀 엇갈린 경제지표 속 중국발 리스크로 좀 정해봤습니다. 물론 장 초반부터 좀 리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지난 거래일 7월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경기 둔화 우려감을 자아낸 반면에 7월 제조업 PMI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 정반대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는 이 1조 달러 규모의 지출한 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서 3대 지수가 좀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난 거래일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0.6% 상승한 점, 또 그리고 최근 이 반도체 디램 사이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긴 하지만 DDR5로의 전환이라든가 이 반도체 장비 공급 시간 증가 등으로 이 수급 여건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유입되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에 좀 시장을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이런 IT 대형주들의 반등이 좀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들 대형주들 그간 이 기간 및 가격 조정에 따른 이 저가 매수 메리트가 부각이 된 점도 좀 힘을 받으면서 IT 업종의 반등세에 좀 주도하는 모습이고요. 또 그 외에도 이 파운드리 업황에서의 수혜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DB 하이텍, 원익 IPS 등의 상승도 시장 내에서도 계속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중국발 리스크가 이제 오전부터 그리고 또 오후 들어서도 시장 하락, 특히 코스닥 시장의 장중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이 중국의 가격 안정화 대책 점검 검토 소식에 철강 업종 오전장부터 하락하는 상황을 좀 보였던 모습인데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2차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결정에 따라서 그간 수혜 기대감의 상승을 보였던 철강 업종. 하지만 이 중국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철강 가격이 높게 상승이 되는 거에 부담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대로 가격 안정화 대책을 검토한 것이 이 철강 업종 하락에 결정적인 요인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후 들어서 게임 업종 역시도 이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우려감, 특히 텐센트 일부 게임에 대해 정신 아편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규제 우려가 높아지자 이제 국내 게임 관련주와 그 온라인 서비스 관련주가 동반 하락하는 등 게임 업종과 인터넷 업종 하락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러한 중국 정부의 규제 언급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 오후 들어서도 좀 부담을 주면서 시장 하락을 유발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시 매수의 근거로 좀 볼만한 요인도 있다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하락에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일부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너무 많이 올라서라는 핑계를 대곤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도 그동안 조정을 오랫동안 또 받았기 때문에 또 여기 이슈가 더해져서 삼성전자, SK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중국발 이 리스크 때문에 지금 철강주 하락하고 있는 모습까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복구왕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요소에서 현재 8분의 전문위원님들이 바닥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복구시켜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의 총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지 또 어떤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총 누적 수익률 베스트 3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 이주연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80.76%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두 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허반석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100%대 수익 달성하면서 현재 3위와의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04.07%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현재 전일보다 5종목이 더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 확인해 보시죠. 네, 1위 자리 굳건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정재훈 위원님께서 또다시 1위 자리 차지해 주셨고요.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12.28%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전일보다 3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12시 30분 기준 개별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명신산업이 새롭게 또 순위에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업체인데요. 최근 또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의 깜짝 실적 발표에 또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수익률 11.5% 달성해주고 있고요. 5위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4위는 정재훈 위원님의 아난티가 차지를 했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전일 소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또 남북 연락선 복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이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12.5% 수익 챙겨주고 계십니다. 3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삼성 SDI가 차지를 했습니다. 현재 17% 긍정적인 수익률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2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차지를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전지박 공급 본격화가 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4%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수익률 18.25%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1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CJ제일제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CJ제일제당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뚜기에 이어서 농심도 라면 가격 상승에 나서면서 식품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데요. 현재 수익률 19%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의 복구왕이시죠.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호텔신라 18% 수익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4월 8일에 편입된 종목 ISC 12%대 수익 달성하면서 익절했고요. 우양 역시나 12.85% 높은 수익률 달성하면서 익절했습니다. 4월 29일에 편입된 종목 CJ제일제당 현재 19%의 수익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하겠습니다. 삼성 SDI 5월 6일에 편입이 됐죠. 현재 수익률 17.66% 달성해주고 있고요. 이마트는 추석 언택트 사전 예약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8%대 수익권입니다. 6월 10일에 편입된 종목 오리온 현재 0%지만 0.43% 플러스권입니다. 러시아에서 누적 매출이 1조 원의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1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내년 준공 목표로 신공장을 현재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에스코넥은 현재 2.82%의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하겠습니다. SFA 현재 0.49% 하락세 보여지고요. KH바텍은 3%대 수익권입니다. BH 8월 2일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현재 벌써 9%대의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를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1위를 차지하신 정재훈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4% 수익 달성하면서 익절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17% 수익 달성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비트컴퓨터 26%대 수익을 달성해 주었고요. 목표가 달성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HLB 22%대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현대 엘리베이 5%대 수익권이고요. 5월 25일에 편입된 종목 한라홀딩스 현재 9%대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난티 12.5% 수익 달성해주고 있고요. 이화공영은 창원 복합 물류센터 프로젝트 공사 개혁 7개월 소식이 들려왔죠. 현재 1%대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7월 28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명신산업 현재 11%대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위원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네, 현재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포트 전 종목이 또 플러스권에서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현대 엘리베이와 아난티가 남북 경협주로 묶이면서 전일 낙폭이 보였는데 오늘은 또 아난티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었는데 현대 엘리베이는 또 다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리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는요, 우선 대북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건설 경기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좀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대선에 있어서의 부동산 대책은 분명히 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엘리베이터에 있어서의 법 규정도 좀 바뀐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엘리베이터에 대한 교체 수요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북 쪽에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현대엘리베이의 월봉 차트예요. 2018년도에도 한 차례 시세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한번 시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크게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가 북한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들어서 흐름들 이슈가 나오고 있죠. 기사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단발성 이슈는 아닐 거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좀 수익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아난티 같은 경우도 대북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6월 달에 12,000원대 초반까지 상승을 했다가 되밀렸어요. 되밀려 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게 과거였었죠. 6월 초경에 북한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얘기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과도한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다시 북한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면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 이러한 흔드는 부분들은 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매수를 할 때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북한 쪽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산가족이라든가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 이 얘기는 아마 계속될 겁니다. 계속 아마도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슈화를 해서 뭔가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아마 6월 달에 고점은 넘어갈 겁니다, 이거. 넘어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를 제가 얼마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 때 방송 출연하니까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는 남북 경협주로 물리고 있지만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아난티 역시나 전 고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전 종목이 현재 플러스권인 정재훈 위원님과 장중에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장중에도 위원님과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누적 수익률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밤 또 주유소에서 다양한 종목 이야기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이 누적 수익률 베스트 3에 들지 또 어떤 종목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을지 기대해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또 지금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중국 증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 전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사교육에 대한 규제 이런 네. 것들이 나타나면서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상황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뭐 지지난주 뭐 금요일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다가 월화 이틀은 그야말로 뭐 폭포수처럼 추락했고 이제 뭐 수목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지금 그 이후가 지금 아직 불안정합니다. 지금 느낌상으로는 저 권력 핵심부라 할 수 있는 베이징 쪽의 그 결과 그 다음에 그만큼의 권력은 안 되지만 금융당국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쪽의 결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베이징 쪽에서는 뭐 돈 좀 깨져도 돼. 사람들 좀 다쳐도 돼. 어쨌거나 당이 먼저야. 네. 조금 더 노골적으로는 우리 황제님이 내년에 한번 3년인 가야 돼. 지금 뭐 홍수도 나고 여기저기 어수선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덮어야 돼.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아래쪽 금융당국은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빈대 잡다가 초가상관 태운다고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됐건 아니면은 뭐 사교육 규제를 비롯해서 오늘 또 나왔던 텐센트 또 한 방 맞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면은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좋고 특히 뭐 중국 같은 그런 사회주의 체제 그런 쪽에서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방향이긴 한데 그러다가 진짜 이거 시장이 아작납니다라고 하다 보니 조금 메시지들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그 시장의 반등은 나올 만한 레벨에서 나왔던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일까요? 기술적으로 네. 우선 보시면은 자 항생 H가 지난주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금년 들어서도 제일 지수가 부진한데 여기는 뭐 중국 국영 기업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중국 정부가
적어도 30% 이상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 40종목, 40개 종목으로 만든 지수인데, 자, 지금 뭐 여기서 2015년, 2016년 그 무렵에 한번 쿵 했던 그거 기억나고, 자, 2018년부터 한번 집중해 보시죠. 2018년 2월부터 사실 전 세계 증시가 다 꼬꾸라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렵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돈으로 해서 나름대로 살렸던 펀더멘탈, 전 세계 경제 펀더멘탈이 그야말로 요즘 신문에서 자주 보는 표현으로 피크아웃 하면서 이제 꺾이는 그 시점이었다고 보는데요. 자, 지금 그러다가 홍콩도 우리 거의 코스피처럼 그 이후 2018년 이후 계속 흘러내리다가 좀 반등 시도 나오다가 두드려 맞았던 게 이 코로나입니다. 이 무렵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거 했고, 자, 그렇다면은 그 이후 나오는 하나의 코로나 때 저점 이후에 나오는 추세선은 이 우상향하는 점선이죠. 네. 자, 이 우상향하는 점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이번에 시장이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리고 또 2018년 고점에서부터 또 고점끼리 연결한 선은 통상 이쯤 오면 또 받쳐진단 말이에요. 네. 받쳐지지도 못하고 그냥 악소리 한번 못 내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이 우하향하는 이 검은색 실선과 우상향하는 빨간색 실선은 각각 큰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겠는데 이쯤 와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잠시 이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 무렵에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는 거. 이 무렵에 거래량이 평소 대비 확 터졌다. 그러면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거래가 터졌어.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았기 때문인데 산 쪽이 잘했을까? 판 쪽이 잘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기서도 거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때 작년 3월 막 정신없이 빠질 때, 이때는 분명 생각해 보니 결과론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매수 세력이 잘한 거예요. 여기다 판 사람은 그야말로 바닥에 던진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이쯤 왔을 때 거래가 터지는 거는 뭐죠? 아마 여기서 샀던 스마트한 세력들이 여기서 아마 차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됐던 거는 또 뭐죠? 참다 뒤늦게 뛰어든 불나방들이 또 네. 이렇게 거래를 터뜨린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줍줍 세력들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한 80% 정도에 달하는 개인들이 또 줍줍하자고 나오는데, 그것도 있었을 거겠고, 아니면은 진짜 파국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 싶어서 개입성의 어떤 중국 당국 차원에서의 개입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보시죠. 자, 일간 차트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확대해 보시죠. 여기에요. 이쪽이 집중해 봅니다. 지난주 금, 지난주 월, 화, 그리고 수, 목, 반등, 그리고 금요일 날 삐리했고, 네. 자, 그리고 어제 8월 들어서 첫 거래일 상승 출발, 나쁘지 않았다 싶었는데 오늘 또 이제 약간 약한 거예요. 약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 거래량 부분에 봤을 때는 이날만큼은 거래가 확 터졌는데 그 이후에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 정도 과매도 국면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만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신동방, 얘가 뭐 메가스타디라면서요. 중국판. 한마디로 너희들은 사교육 기업은 비영리 기관이야라고 한 얘기는 뭐죠? 너희 이제 돈 벌 생각하지 마예요. 돈 벌 생각하지 마. 이런 상황이었고, 과외 금지. 그야말로 79년인가 80년인가 그 무렵이야. 80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고2 때였으니까. 전두환 과외 금지. 네. 이런 조치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거나 아니면 군사정부가 군인들이 뭐 잡고 있을 때 가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 그럼 대한민국에 과외 금지됐나요? 아니요. 있는 사람들은 과외 다 시켰어요. 그렇죠. 저같이 과외 못 받는 입장에서는, 고액 과외 못 받는 입장에서는 그 조치가 너무 고마웠어요. 왜? 나는 암만 해도 이 수학이 딸리는데, 네. 그 고액 과외를 받는 친구들은 진짜 좋은 선생한테 가가지고 과외를 받고, 나는 학교에서 뭐 잘 개념도 잘, 우리 수학 선생님은 미군 개념 모르셨던 것 같아. 정말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는 일타 강사에 비하면 네, 옛날 잘못 알려주시는 학교 느낌. 선생님들은 그냥 문제만 풀고 나와서 풀라고 때리기만 했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만 의존하려다 보니 네. 저는 과외 금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마 중국의 대다수 중상층들은 고마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평준화 될 수 있으니까 그 네. 부분이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애들 키우는데 우리처럼 돼가면서 결국 어려서부터 유치원 갈 나이부터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면 벌어다가 애들한테 다 되면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좋을 텐데 문제는 시장 논리는 아니죠. 자, 신동방 차트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지난주 하루 만에 뭐 60%도 빠지고 뭐 이런 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달에 벌써 윗골이 달리고 5개월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2월 달에 그러면 정말 귀신 같은 존재들은 7월 말쯤 가면은 이거 규제 나올 거야. 이거 알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네. 제가 봐서는 어디 뭐 신동방 주가만 이렇습니까? 이번에 메이투안 같은 거, 뭐 중국판 배민이라고 하는 그것도 혹시나 이거 구글링 하셔갖고 차트 한번 보세요. 딱 때깔꼬만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으면 같은 각도와 같은 시간에 걸려서 또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글와글 야 돈 된다더라 해서 또 중국 개미들이 샬라샬라 몰릴 거예요. 자, 여기서 들어갔다가 욱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야야 싶어서 던져야겠죠. 네. 참다 이 무렵에 들어갔던 세력들은 이쯤 빠지면 이제 또 손절해야겠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오다가 이번에 결국 7회 두드리 맞은 겁니다. 자, 뭐 조선일보 기사를 캡처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에요. 자국 기업에 칼 휘두르는 중국, 미국 투자자들 늦기 전에 돈 빼자. 뭐 빅테크 사교육 이어 부동산까지 초토화 조짐. 부동산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뭐 집을 뭐 가질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 중국의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엘리트 계층들은 정말 떼부자가 되었지만 몇 대가 먹을 수 있는 그 부자가 되었고 그거 전부 다 중국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미국 빼돌리고 있고 빼돌려놓고 애들 다 유학시켜놨는데 비자를 발급 안 하니 환장하겠고 뭐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베이징이 외국 투자를 농락했다. 중국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아니었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안 그럽니다. 자기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예요. 맞아요.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상황. 자, 그리고 텐센트도 한번 보시죠. 오늘 중국 매체에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게임은 정신적인 아편이다. 뭐 텐센트에 무슨 뭐 게임 하나 요즘 잘 나가는 거 있나 보던데 애들이 한 8시간씩 한다는 겁니다. 8324 하루에 3분의 1을 갖다가 게임기 앞에 붙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임은 정신적 아편, 정확한 진단이죠. 정확한 진단인데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풀거나 뭐 오락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뭐 중국만이 문제겠습니까? 게임 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본다면은 참 그거한데 자, 이렇게 올라가던 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같이 무너지다가 텐센트 뮤직 무슨 뭐 독점 판권 그거 포기에 이르고 빠졌다가 했는데 또 두드려 맞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란데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반등 가능해 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과 또 증권 관련 매체들이 또 시장을 갖다가 달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또 이거 계속해서 규제는 규제대로 나오니까 지금 중국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립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월가에 중국 들어가 있는 그 길을 하더라도 네. 이런 거 당하고 나면은 야, 돈 빼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벌고 말지.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 돈이 그래서 한국 좀 들어올라나? 그 돈이 저희의 희망이죠. 한국 돌아다 보면은 한국 돌아서 지금 메타버스를 사겠습니까, 걔들이? 걔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걸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3% 올라도 한 뭐 600 몇 개 오르고 1000 몇 개가 빠지니까 지수는 저렇게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들 고생했는데 좀 그거 해야죠. 그러게요. 맨날 카카오, 네이버 이딴 소리만 하다가 걔들 지금 뭐 왜 빠지는데요? 뭐가 달라졌는데?
변한 건 없죠.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그리고 중국 시장 지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교육에 대한 규제만으로 중국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상해 종합 지수도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크게 납득이 가는 건 아닌 거거든요. 뭔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이제 수정앵커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과연 이게 기술주만의 문제인가? 네네. 그리고 중국 당국의 규제만의 문제인가라고 그렇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 그래요. 상하이 지수 한번 보십시다. 상하이 지수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인데 뭐 여기도 나름대로 뭐 시장 기술적 기법이 통한다고 본다면은 자 여기가 작년 팬데믹 때 저점입니다. 팬데믹 때 저점이고 그 세부 파동까지 맞추려고 하는 거는 정말 무리입니다. 저는 그거는 포기하는데 어쨌거나 올라오고 나서 금년 2월부터 이제 꺾이는데 꺾였으면 한번 피부나치를 꺼보는 거는 저의 뭐 거의 반사적인 그건데 지금 보니까 흐름이 상하이 지수는 작년 팬데믹으로 인한 3월 저점 이후 올라왔던 거에 38.2%에서 반등 나왔다가 이번에도 38.2% 오니까 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그럼 1레벨 3,320 상하이 지수 3,320 정도면은 매수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이 레벨이 결국 또 깨진다면은 더 깊은 조정이 3,190, 뭐 3,065 이렇게 짚어지는 그런 식의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에는 둬야 되겠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거 보시죠. 헝다그룹. 지금 이것도 아까 사교육과 더불어서 중국의 중산층 내지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게 뭐예요? 한국과 똑같은 현상이죠. 집을 못 사겠다. 네. 그놈의 집도 뭐 태풍 오니까 그냥 뭐 외벽 나가는 게 무슨 차오질 같이 떨어지면서 날아다니던데.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역대급이죠. 자, 헝다그룹. 중국 최대 부동산 그룹이죠. 여기 관련해서 요즘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은행들이 돈줄을 막아요. 소위 말하는 크레딧 라인이 있고 이미 갖다 쓴 여신이 있고 앞으로도 저거가 더 갖다 쓸 수 있는 라인은 있는데 더 못 갖다 써 이렇게 됐고 여기다가 대출 나가 있는 은행들 중에 야, 너 못 갚을 것 같아서 너 우리 은행에 있는 예금 이거 동결하려한다 이렇게도 되고 심지어 일부 지방시에서는 분양하는 것조차도 막는 거예요. 중국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소위 말하는 분양하고 돈 들어오고 그걸로 짓고 뭐 대출 받은 걸로 짓고 하는데 분양 대금을 받았으면 그 돈은 뭐에 써야 됩니까? 아파트 짓는 데 써야죠. 네. 돈이 없어요. 에스크로 계좌에 돈이 없는 거예요. 다 빼돌리고 다 어디 상납하고 그랬겠죠. 그래 됐는데 갖다 집어넣어 했더니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왔는데 그러나 중국을 또 해석함에 있어서는 또 뭐죠? 아니 은행들이 그리고 일개 지방의 시 당국에서 그런 식으로 분양을 갖다가 못하게 한다거나 은행 대출을 못 나가게 한다거나 이게 저 만기 칠남하는 황제님의 오케이 사인 없이 이게 됐겠어라는 또 생각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단 저 그룹에서는 그래서 이 금융에서는 그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제 위험하다더라 하는 순간에는 와르르 무너지는군요. 그 와르르의 흐름 보세요. 거의 헝다그룹 주가 월간 차트에 보세요. 그냥 원위치입니다. 홍콩 달러로 30불까지 넘게까지 갔던 놈이 지금 5불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인데 거기다가 글로벌 신평사 뭐 피치,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할 것 없이 줄줄이 어떻게 CCC 같으면 이거는 뭐 말 다 한 거고 CCC 아니라 B-도 이것도 사실은 그거죠. 투자 부적격 정크죠. WB부터가 정크입니다. WB부터가 정크인데 채무 불이행 우려, 자금 조달 능력 약화 말 다 한 겁니다. 이거 다시 살려주느냐 마느냐 또 베이징에 그 달려 있는 거죠. 아마 오나로 하여금 너 사재를 털어내 압박을 하는데 뭐 짐작컨대 그 친구가 지 그룹 살리는 게 알겠습니까? 사재 다 털리고 지가 거지되고 그룹 사는 게 좋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죠. 또 하나
뭐 여기다가 빠뜨렸네요 제가. 그놈의 저 뭡니까 꼬량주, 마오타이, 저 귀주 모태주 그게 얼마나 치솟았어요. 자 그거 한번 또 차트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기술주도 아니고 핀테크도 아니고 무슨 뭐 규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중국 증시 거기도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또 넘치는 유동성에 과하게 올랐다가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이런저런 규제의 핑계를 대고 뭘 하면서 합니다만 결국 그 과하게 올랐던 레벨들이 자꾸 내려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의 이유를 굉장히 작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크게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었던 그 유동성이 약화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증시에서 우리 돈 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번에 한번 들었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의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좀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이번 중국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나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했던 전문가분들이 많았습니까? 그죠? 네. 중국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 동네는 참 마음이 안 놓이는 곳입니다. 리스크보다 좀 더 큰 개념의 불확실성이 늘 상존하는 시장이죠. 그리고 수정일크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도 뭐 공감이 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월가애들이 여기다 돈을 얼마나 집어넣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월가애들은 어디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뭐 한 돈 1,000만 불 가지고 들어간다. 그거 갖고 1,000만 불 갖고 고생 끝에 10만 불, 10% 먹으면 100만 불입니다. 네. 그거 어지간해서는 그 며칠 보너스 주고 그 걔들 한 10명 보너스를 갖다가 혼자 먹는 그 파트너급 위 CEO급들 보너스 주려면은 뭐 그 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해야 된다? 레버리지 쓰는 거죠. 그죠? 네. 최근에 또 나오는 뉴스가 코인 쪽에 레버리지도 많이 더 주더만 100배 뭐 이렇게 주던 애들이 뭐 5배로 2배로 확 줄인다고 네. 거래소들이 네. 이 100배를 준다는 얘기는 잠시 또 옆길로 셉니다만 코인에서 너 100만 원만 갖고 와. 100만 원만 갖고 오면 너 1억 100배니까. 그렇죠. 네. 1억 거래하는 걸로 해줄게. 자, 100만 원 갖고 10% 먹으면 얼마? 10만 원. 네. 자, 1억 갖고 10% 먹으면 1,000만 원. 그렇죠. 자, 100만 원 갖고 어떻게 결 한 번 잘 타서 샀다 팔았다 한 번만 잘해갖고 이게 10%만 먹으면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 이 10배를 쓴다는 얘기는 10배를 쓴다는 얘기는 10배를 쓴다는 얘기는 10%고 100배를 쓴다는 얘기는 1%만 반대로 움직여도 깡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반대로 그만큼 위험한 이야기하면, 거죠. 네. 그래서 증거금 20%, 레버리지 50배 쓰는 겁니다. 증거금 5%, 20배 쓰는 거고. 증거금 2%만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가격이 2%만 거꾸로 가면은 강제 청산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진짜 돈만 있으면 나도 금방 돈 벌겠다고. 비트코인이든 무슨 뭐 잡코인이든 아래 위로 매수 이렇게 아래 위로 쭉 벌려놓아서 저는 쫙 깔아놓겠어요. 이걸 24시간 전 세계에서 잠도 안 자는 그 코인 채굴? 아니 채굴 말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도 쳐주고 저기도 쳐주고 다 쳐줄 거예요. 네. 가만 깔아놓으면 그냥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결 잘 타면 한번 10배 먹었다 싶고 10배 한 2번 먹다가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고 그 시장인데 자 그렇게 월가도 레버리지를 썼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향후 중국 증시가 진짜 이러다가 마탱이가 가는 건지 이러다가 그럭저럭 안정을 찾는지는 이제는 위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지난주 한참 중국 증시가 막 출렁거릴 때 달러 위안 환율이 꿈틀하면서 얘가 200일선을 갖다 물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시도 안정시키고 환율도 안정시키는 그런 액션이 좀 감지되면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자면은 이제는 레벨이 보이네요. 1달러당 6.5 위안 이 레벨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달러 위안 환율이 된다면은 그거는 평상시에 그냥 중국 내에서 차익 실현이 됐건 손절이 됐건 했다가 또 그 시장에 또 다시 들어가고 뭐 넣었다 뺐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환율이 위안이 저렇게 달러 위안 환율이 위로 축축 뜬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예 진짜 외국 투자자들이 돈 뺀다는 얘기니까 방 뺀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때는 진짜 심각해지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